여러분, 요즘 뿌리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을 들여다보면요, 처참합니다. 현장에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이 코로나19 위기는요,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싶지만 버티지 못한다. 한동안은 직원만 내보내다가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공장까지 내놓는 그런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공장도 안 팔린다는 사실이에요. 살 사람도 없거니와 팔더라도 지금까지 진 대출이나 또 직원들 퇴직금을 주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뿌리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은 일감이 끊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좋은 소식 전하고 싶습니다. 경제가 빵빵 돌아간다는 이야기, 중소기업이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 진짜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이 잘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수출은요 회복되고 있는 수준이지 이게 2019년을 능가하는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를 회복하는 수준이라니까요. 그렇게 보면 2019년에도 어려웠잖아요. 2019년에도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수출이 줄곧 마이너스였습니다. 줄곧 1년 내내. 심지어는 6월부터는요 두 자리 수출이 줄어들 정도로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2019년을 회복하는 거예요. 2019년을. 2020년을 회복하고 2019년을 능가해야 되는데 능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수출이 많이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방역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든가 반도체 장비, 반도체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배터리 관련된 회사라든가 잘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의 규모가 꽤 크죠. 그런데 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이것을 보세요. 녹이 엄청 썰었죠. 녹이. 지금 오래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래됐다는 이야기. 지금 금방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2019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 물론 그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충격이 오기 시작하기를 저는 2019년부터 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폐해, 이게 결국은 중소기업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다가 코로나19가 덮치니까 더 이상 감당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장 문을 닫고 공장을 내다 팔겠다고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수십 년 동안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 진짜 고생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냈거든요. 이제는 산업화는 고사하고요, 당신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큰 공장만 이런 게 아니에요. 작은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복을 만드는 공장,
이게 운동복을 만드는 공장 잘 됐습니다. 그런데 긴 경제 위기 앞에는 장사 없다. 긴 병에 장사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위기가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여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적게는 직원들을 20명까지 쓰던 직원들을 이제는 내보내고 10명 정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다. 문제는 빚이 많다. 코로나19가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빚은 없었다. 지금은 1년 만에 빚이 1억이 넘게 불어났다. 연매출 6억 7억 정도 하면 충분히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일감도 없어서 결국은 직원을 내보내야 했다. 그런데요, 직원을 20명을 두고 있던 공장이 10명을 내보내고 10명을 남았습니다. 여기서 더 내보낸다? 이러면 만약에 올지도 모르는 보복 소비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지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감이 드문드문해도 직원을 유지해 놔야지 이게 경기가 좋아질 때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막상 경기가 좋아지면요, 사람을 뽑지 못해서 오히려 발만 동동 구르게 되거든요. 운동복만 하더라도 재봉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빚을 져가면서 계속 버텨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 표지를 만드는 중소기업,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동 일대에서 사업을 하다가 원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일산으로 옮깁니다. 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빚만 4억이 넘게 쌓였으니까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이자도 못 내겠구나.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자도 못 낸다는 중소기업이 수두룩해졌으니까요. 이렇게 크고 작은 기업에 상관없이 지금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이게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중소기업 매출 작년입니다.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4.9%씩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 취업자가 19,000명이 줄어들 정도로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줄었죠. 취업자는 내보냈는데 더 이상 안 되니까 대출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출을 쓴다. 여러분, 중소기업 대출이요,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제가 봐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중소기업의 대출은요, 그 어느 때보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해 말에 804조 6천억 원입니다. 804조 6천억 원. 전년 대비하면 무려 87조가 늘어났습니다. 87조. 1년에 87조의 이익이 나도 부족한 판에 87조의 대출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경기가 좋아진다. 기업들의 고용이 더 많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은요, 지금 누적된 대출 때문에 원리금 상환도 지금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도 버거워하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 대출 깐깐해져서 지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원리금이고 사업이고 다 포기하고 폐업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중소기업은요, 진짜 최악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2019년 지표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나아졌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그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 대출 이자도 못 버티는 중소기업 비율이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46.5%입니다. 46.5%. 그러니 어떻겠어요 지금.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소기업은 어렵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공장을 내놓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법원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이라고 있습니다. 지지옥션. 여기서 보면요. 올해 작년이 아니고 올해 1월에서 3월 전국 공장시설, 공업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공장, 아파트형 공장, 제조업소, 공장 용지 여기에 대한 경매 누적 진행 건수가 1108건입니다. 1108건. 전년 동기 대비하면 26.3%가 늘었어요. 26.3%.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중소기업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게다가 그나마 공장을 파는 사람은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이런 얘기를. 왜냐고요? 공장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안 팔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장이 안 팔리니까 원리금은 못 갚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경매로 넘어간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제대로 값도 못 받아요. 값도.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수출 기업들 좋아진다고 하죠. 보세요. 수출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데요. 이게 물가가 3.8%로 오른다는 것은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실제로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은요.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납품 단가를 올려달란 말 한마디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약자를 보호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서민의 정부라고 자처했다면 바로 이런 곳에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원자재 가격 폭등해서 중소기업은 지금 아사 직전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이게 원가 연동제를 도입을 해서 납품 단가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표에 연연하면서 권력 창출에 욕심을 내는 것은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요. 절대 그 탐욕을 봐주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자, 자영업자를 살리자, 서민을 살리자 하면서 욕심을 낸다. 그러면 박수입니다. 박수. 그런데 권력을 어떻게 하면 재창출하겠다면서 탐욕을 내는 것은요. 그것은 결국 자기 파멸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소기업들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완전 뿌리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지금 모세혈관이 썩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 썩고 있으면 정지되고 있으면 썩겠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리합금 주조업체 어디 이뿐이에요? 염색 가공하는 업체 이런 데들 가보면요.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악이라고. 원가는 원가대로 오르고 납품가는 납품가대로 오르지 않고 그러니 2중고 3중고가 계속 겹쳐져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뿌리 산업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상황은 똑같습니다. 제가 그만큼 뿌리 산업의 어떤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늘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이 편하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하는 일도 부정적으로밖에 안 됩니다. 저는 늘 된다 도전하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정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데는 그만큼 현실이 어렵다, 녹록치 않다,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경제의 현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